LAFC 감독이 1대4 참패 후 기자회견장에서 본인 경질, 각오하고 밝힌 충격적인 진실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 FC가 홈구장 BMO 스타디움에서 휴스턴 다이노에게 1대4로 완패를 당한 그날 밤,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죠. 홈팬들의 야유가 빗발쳤고 감독을 향한 비난 플래카드가 관중석 곳곳에서 펄럭이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기자회견장 분위기는 더욱 살벌했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단상에 올랐을 때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님, 이런 참패를 당한 후 본인이 경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떨어지자마자 회견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경기, 해명을 넘어서 전 세계 축구계를 발칵 뒤집어 놓을 만한 폭탄 선언이었죠. 감독은 먼저 경기 데이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우리 LAFC는 66.4%라는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록했고 19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수치만 보면 우리가 경기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점유율은 제가 의도적으로 팀에 강제한 전술 실험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이라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진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이 밝힌 팀 상황은 정말 참담했습니다. LAFC 선수단은 주중 멕시코 원정을 다녀왔는데 고지대 특유의 산소 부족 환경에서 선수들이 겪은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하네요. 게다가 불과 한 달 동안 무려 9경기라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상황이었죠. 이런 극한의 체력 상태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당연히 수비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후반 시작 5분 만에 터진 휴스턴의 세 번째 골은 유스타키오의 어처구니 없는 턴오버에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체력 저하가 만든 참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은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이 아닌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후방에 배치한 것이었죠. 세계적인 공격수를 수비형 미드필더처럼 깊숙한 곳까지 내린 이 황당한 전술의 팬들은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손흥민을 왜 골대에서 멀리 떼어놓냐는 비난이 쏟아졌죠. 하지만 감독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손흥민을 후방에 둔 그를 볼 전진의 앵커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마르티네스나 샤펠버그 같은 빠른 선수들이 전방 공간으로 침투할 발사대를 만들기 위함이었다고 하네요. 전술적 의도는 분명했지만 문제는 실행이었습니다. 특히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이 찔러준 완벽한 킬패스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을 때 이 시스템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런데 진짜 논란은 프리킥 권한 문제였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 킥 능력을 가진 선수를 두고 경험 없는 마르티네스에게 프리킥을 맡긴 결정은 팬들과 언론을 폭발시켰죠. 소셜미디어에서는 감독 비난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 뜨거운 감자에 대해 도스 산토스 감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물학적 부하 분산이라는 스포츠 과학 개념을 들고 나왔죠. 감독은 약간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손흥민의 프리킥 권한을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비난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손흥민이 프리킥으로 득점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팀을 이끄는 감독입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에이스가 골망을 흔드는 순간을 갈망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손흥민 혼자서 모든 짐을 질 수는 없다는 거죠. 수비 진영까지 내려와 볼 경합을 펼치고 경기 템포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모든 프리킥 상황의 압박까지 혼자 짊어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고 생물학적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휴스턴처럼 자기 진영에 촘촘하게 수비 블록을 형성하고 거친 몸싸움을 불사하는 상대를 만났을 때 손흥민을 후방에 배치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르티네스에게 프리킥을 넘긴 건 손흥민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집중되는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한 배려였다는 거죠. 그 짧은 프리킥 준비 시간 동안만이라도 손흥민이 심박수를 낮추고 숨을 고르며 에너지를 회복할 시간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소름 돋지 않나요? 감독은 축구의 본질을 역설했습니다. 축구는 11명이 유기적으로 호흡하며 움직이는 스포츠이지 위대한 개인 한 명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피를 흘려야 하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훌륭한 전술 해명이자 선수 보호 차원의 설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바로 다음 순간 터졌죠. 감독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술 뒤에 숨겨진 가장 깊은 진실을 밝히기 시작했는데 그건 MLS라는 클럽 대항전의 틀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대한 이유였습니다. 바로 2026 월드컵을 향한 국보보호 프로젝트였던 거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장 눈앞에 일대 4라는 스코어만 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훨씬 더 거대하고 멀리 내다보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5월입니다. 2026년 월드컵 본선이 막을 올리기까지 이제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그 월드컵 무대야말로 전 세계 축구계가 기다리는 축제이자 무엇보다 우리 LAFC의 캡틴 손흥민 선수 개인에게 있어 진정한 궁극적 목표입니다. 드디어 감독이 숨겨둔 장막을 걷어낸 순간이었죠. 월드컵을 불과 한 달 앞둔 이 예민한 시기에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출전하는 매 경기 매분, 매 초마다 저와 의료진은 숨을 죽입니다. 각종 위험 지표를 동원해 극한의 디테일로 그의 상태를 계산해야만 하죠. 왜 제가 오늘 경기에서 그를 상대 페널티 박스에서 멀리 떼어놓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감독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태킹 서드 지역은 언제나 전장입니다. 덩치 크고 거친 MLS 수비수들이 공격수를 저지하기 위해 노리는 살인 태클이 난무하고 발목이나 무릎을 향한 날카로운 스터드의 위협이 매 순간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제가 엄청난 비판을 받을 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를 충돌이 적은 후방으로 내리고 심지어 킥 권한마저 나눠준 건 오직 손흥민의 부상 위험을 0%로 억누르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일개 클럽 감독이 자기 팀 성적을 희생하면서까지 선수의 국가대표팀 안전을 챙긴다는 거잖아요. 감독의 고백은 더욱 비장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런 보존 선택 때문에 우리 LAFC의 전술이 삐걱거리고 오늘처럼 대패를 당해 승점을 잃게 되더라도 저는 그 비난과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바로 이곳 미국 땅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2026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그들의 위대한 주장, 손흥민을 뜻밖의 부상으로 잃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제가 막을 수만 있다면요. 이건 일개 클럽 감독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믿기 힘든 역사적 고해성사였습니다. 감독은 자신의 경지를 운운하며 날아든 날카로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했죠. 이 참패 이후 제가 경질되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감독이라는 직업을 수행하며 저는 모든 결과에 대해 언제나 100% 제 책임을 집니다. 이번 대패 역시 전적으로 저의 결단이 빚어낸 결과가 맞습니다.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세상 모든 분들께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만약 신께서 저에게 시간을 되돌려 오늘 경기 시작 전으로 돌아가 다시 전술을 선택할 기회를 주신다 해도 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여전히 이 똑같은 보존의 전술을 택할 것입니다. 감독은 주먹을 꽉 쥐며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한 경기를 졌다고 해서 우리가 올 시즌 전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월드컵이 끝난 후 손흥민이 부상 없이 완벽하고 건강한 상태로 우리 LAFC 로커룸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우리는 MLS컵 우승 레이스를 향해 폭발적으로 질주할 수 있는 완벽한 동력을 얻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선수의 생명과 국가대표팀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서 여러분은 우리 팀의 보물이자 세계 축구의 보물인 손흥민의 두 다리를 무사히 지키기 위해 제가 내린 절박한 선택을 이해해 주셔야만 합니다. 감독은 잠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수히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를 하나하나 정면으로 응시했죠. 오늘 전광판에 찍힌 1대4라는 결과 따위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오늘 이 90분 동안 그를 무사히 지켜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제가 구축한 전술 시스템은 우리 리그의 승점 3점을 쟁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세계 축구계가 함께 소중히 다뤄야 할 유산을 거친 파울과 부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특수하게 설계된 방패입니다. 만약 우리 구단이 저의 이런 결정을 용납할 수 없는 실패라고 규정한다면 좋습니다. 내일 당장이라도 저를 경질하십시오. 그 결정에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손흥민의 절대적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감독 커리어에 있어 한없이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이 발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시겠죠? 도스 산토스 감독이 쏟아낸 이 고백은 회견장 밖을 넘어 즉각 스포츠 의학계와 전술, 분석계 전반에 거대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축구계 가십이 아니라
최고 권위의 전술 전문가들로부터 폭발적인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냈죠. 특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는 이 상황을 깊이 통찰하며 극찬의 평론을 남겼습니다.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번 발언은 현대 클럽 축구가 직면한 잔혹하지만 외면할 수 없는 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때때로 진정으로 뛰어난 감독은 구단이 보유한 가장 위대한 자산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당장의 경기 성적과 팬들의 비난을 기꺼이 제물로 바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콕스는 계속해서 분석했습니다. 물론 유스타키오가 후방에서 치명적 실수를 범하고 마르티네스가 완벽한 찬스를 날려버린 건 손흥민이라는 최전방 화력을 포기한 시스템이 치러야 했던 뼈아픈 대가였습니다. 그러나 거시적 렌즈로 이 팀의 플랜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죠. LAFC는 지금 당장 경기를 던진 게 아니라 월드컵이 끝나는 7월 이후 리그를 집어삼킬 엄청난 파괴력으로 폭발할 핵무기를 가장 안전한 공간 속에 치밀하게 비축하며 관리하고 있는 셈입니다. 눈앞의 승점 대신 선수의 미래와 팀의 후반기 동력을 선택한 것.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전술 보드보다 훌륭한 진짜 전략가만이 가질 수 있는 위대한 안목이라는 거죠. 정말 소름 돋는 분석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이 보여준 차가울 정도의 냉정함과 진솔한 고해성사를 통해 휴스턴 다이노전의 1대4 참패는 단순한 감독의 무능력이나 선수들의 기량 부족이 만든 비극이 아니었음이 증명됐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고도로 의도되고 정밀하게 세워진 철저한 계산의 결과였던 거죠. 경기 기록지에 찍힌 66.4%라는 점유율 데이터는 결국 체력이 고갈된 팀 시스템을 보호하고 어떻게든 경기를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 감독이 짜낸 눈물겨운 전술 실험이 만든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팬들이 분노했던 손흥민의 프리킥, 권한 박탈과 후방 플레이메이커로의 강등, 역시 선수가 극심한 압박 속에서 심박수를 낮추고 근육 과부하를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였죠. 철저하게 생물학적 부하 분산이라는 고도의 스포츠 과학 개념에 입각한 배려였던 겁니다. 이 모든 비판을 감내한 희생의 정점에는 바로 생물학적 보존 이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6 월드컵을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손흥민의 치명적 부상, 위험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 기꺼이 소속팀 LAFC의 일시적 파멸과 팬들의 야유를 자신의 양어깨로 묵묵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목을 당장이라도 칠 수 있는 구단, 수뇌부의 날카로운 경질의 칼날 앞에서도 조금의 구람도 없이 당당하게 가슴을 폈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나는 성적 대신 위대한 축구 유산을 지켜냈다고 부르짖던 그의 결연한 선언은 한 명의 선수가 지닌 세계적 가치와 국가대표팀의 무대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커리어마저 서슴없이 내던진 참된 수장의 위대한 인격을 축구 역사에 영원히 증명하는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첫째,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자기 팀의 승리보다 손흥민이라는 한국의 국보를 지키는 걸 우선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정인지 아시겠어요? 보통 감독들은 당장 눈앞의 승리에 집착하기 마련이죠. 성적이 안 나오면 경질당하니까요. 하지만 도스 산토스 감독은 달랐습니다. 그는 경질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손흥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뒀던 거예요. 둘째, 그는 손흥민을 단순히 자기 팀의 선수가 아니라 세계 축구의 보물로 인식했습니다. 한 달 뒤 열릴 월드컵이 손흥민 개인에게도 그리고 한국 축구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무대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MLS 한 경기의 승패보다 월드컵에서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셋째, 이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당당하게 선언했죠. 경질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그의 목소리에 가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외국인 감독이 한국 선수를 이렇게까지 보호하려 했다는 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는 손흥민이 MLS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는 것보다 월드컵에서 한국을 이끄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팀이 지는 한이 있어도 손흥민을 위험한 지역에서 멀리 떼어놓았고 프리킥 같은 압박 상황에서도 쉴 수 있게 해줬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전술적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축구에 대한 사랑이자 선수에 대한 존중이며 스포츠맨십의 정수죠. 도스 산토스 감독의 이런 결정은
현대 축구계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요즘 축구는 너무 상업화됐고 선수들은 기계처럼 혹사당하고 있죠. 한 시즌에 60경기가 넘는 일정을 소화하는 선수들도 많습니다. 부상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선수 생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도스 산토스 감독처럼 선수의 장기적 건강과 커리어를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성적보다 선수의 미래를 택했고 클럽의 이익보다 축구의 가치를 택했던 거예요. 특히 손흥민 같은 월드클래스 선수는 한 클럽의 자산을 넘어 축구계 전체의 자산입니다. 그가 부상당하면 손해보는 건 LAFC만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 팬들이죠. 한국 국가대표팀은 물론이고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는 수억 명의 팬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점을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경력을 걸고라도 손흥민을 지키기로 결심한 거죠. 그의 기자회견 발언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저는 오늘 손흥민의 절대적 안전을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감독 커리어에 있어 한없이 자랑스럽고 당당합니다.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승패를 떠나 선수를 지켰다는 자부심,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 그리고 어떤 비난도 감수하겠다는 용기 말이죠. 실제로 경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략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손흥민을 후방에 배치한 건 단순히 그를 위험 지역에서 멀리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를 빌드업의 핵심으로 활용하면서도 동시에 상대 수비수들의 거친 태클로부터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전술이었던 겁니다. 손흥민이 후방에서 볼을 받으면 상대 수비수들은 자기 진영을 벗어나 압박하러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뒷공간이 생기고 마르티네스 같은 빠른 선수들이 그 공간을 파고들 수 있죠. 손흥민은 안전한 위치에서 패스만 찔러주면 되는 겁니다. 몸싸움도 적고 태클 위험도 적으니 부상 확률이 확 낮아지는 거예요. 프리킥 권한을 넘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킥은 생각보다 엄청난 체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플레이예요. 공을 세팅하고 수비벽을 확인하고 골키퍼 위치를 파악하고 각도를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정신적 에너지를 소모하죠. 게다가 실축하면 엄청난 심리적 부담까지 따라옵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모든 부담을 손흥민에게서 덜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르티네스에게 프리킥을 맡기고 손흥민은 그 시간 동안 숨을 고르고 다음 플레이를 준비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게 바로 감독이 말한 생물학적 부하 분산이죠. 물론 이 전략이 완벽하게 작동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결정적 찬스를 놓쳤고 팀은 대패를 당했으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의도입니다. 도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을 지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의지를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결과에 대해서도 당당했습니다.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는 그의 선언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진심이었던 거예요. 이런 감독의 모습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자기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감독 밑에서 뛴다는 건 선수에게 엄청난 신뢰와 안정감을 줄 겁니다. 손흥민도 감독의 이런 배려를 알고 있을 테니 월드컵이 끝난 후 LAFC로 돌아와서는 더욱 헌신적으로 뛰어줄 거예요. 실제로 도스 산토스 감독의 말대로 월드컵이 끝나고 손흥민이 건강하게 돌아온다면 LAFC는 리그 후반기에 엄청난 전력 상승을 이룰 겁니다. 지금은 손흥민을 80%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지만 월드컵 이후에는 120%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가 되면 지금 잃은 승점 따위는 금방 만회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결정이 손흥민의 커리어 전체에 미칠 영향입니다. 만약 도스 산토스 감독이 단기 성적에 집착해서 손흥민을 최전방에 세우고 모든 프리킥을 맡겼다면 어땠을까요? 혹시라도 손흥민이 거친 태클에 부상을 당했다면요? 그랬다면 손흥민은 월드컵을 놓쳤을 겁니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주장을 잃었을 거고 손흥민 개인으로서도 커리어 최대의 무대를 날려버렸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 경기 한 시즌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 인생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엄청난 일이죠. 도스 산토스 감독은 이 모든 걸 내다봤고 올바른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곧 월드컵이 시작될 텐데 손흥민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그라운드를 누빈다면 그건 순전히 도스 산토스 감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감독이 자기 커리어를 걸고 손흥민을 보호해줬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전술 분석가 마이클 콕스의 평가도 전곡을 찔렀습니다. 눈앞의 승점 대신 선수의 미래를 선택한 것이야말로
진짜 전략가의 안목이라는 거죠.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건 정말 뛰어난 리더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도스 산토스 감독은 자신이 단순히 LAFC의 감독이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자산의 관리자이기도 하다는 걸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의 이익과 선수의 이익이 충돌할 때 주저없이 선수의 이익을 택한 거죠. 이런 태도야말로 모든 스포츠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입니다. 요즘 많은 감독들이 선수들을 소모품처럼 다룹니다. 당장의 성적을 위해 부상 위험을 무릅쓰고 주전 선수들을 혹사시키죠.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국 선수도 팀도 망가지게 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